만나면 좋은 친구 MBC. 횡성군에 위치한 고즈넉한 작은 시골 마을. 한적한 이곳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으니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 집. 마치 공연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 잠시 이들의 음악 실력 감상해 볼까요? 10월의 하늘 멋진 브라보! 안녕하세요. 성악가 출신 예술가 유상현, 김영주 부부의 예술과 함께하는 귀촌 일지를 만나봅니다. 아니 근데 귀촌한 예술 부부시잖아요. 정확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원래 이제 둘 다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음악 전공생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비애가 하나 있는데,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로 생계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직업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곳에서 이제 홍보팀장으로 한 12년 정도 일을 했고, 서울에서의 팍팍한 삶에 지친 부부가 2002년 아이들 기관지 치료차 부모님이 계신 횡성으로 향했고, 이젠 어엿한 예술가 귀촌 부부로 지역에서 자리매김했죠. 우리가 횡성 군민이 됐으니까 그럼 횡성 군민으로서 예술가들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다, 이런 걸 좀 제안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횡성에서 저희에게 무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횡성에서 저희처럼 활동하는 예술가가, 전문 예술가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횡성의 모든 축제 무대를 저희가 쓰게 되면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술가로 살아가게 된. 귀촌의 시작이 녹록진 않았지만 좋은 기회와 실력을 발판으로 지금은 횡성의 둘뿐인 전문 성악가 부부이자 지역 축제의 단골 가수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려고 육아하려고 왔어요. 지금 정말로 애만 키우자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제 인생의 전환점, 그 육아가 아닌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횡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횡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부부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내가 따로 레슨을 간 시간, 남편 유상현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유상현 씨는 무대에 오를 뿐 아니라 횡성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 기획자로 활동 중인데요. 최근엔 청년 지원을 위한 회사도 창업했죠. 근데 여기 아마 무대가 여기 될 거. 최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귀농 귀촌인이 늘고 있으나 젊은 귀촌인이 자리 잡기 위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인데요. 이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뵈니까 느낌이 색다른데, 옆에서 보시기에 귀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역량들을 로컬에 잘 녹여내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으로서 지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주로 이제 지역 내 청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청년 기업을 함께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지역 내 어떤 청년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함께 고민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에 지역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인데요. 횡성에서 청년들을 자주 접하는 것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한 시도죠. 아니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연 외에도. 네.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원래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고, 청년들만 보면 약간 가슴 뛰는 사람이라. 가슴이 뛰세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좀 횡성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인구도 그렇고 또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으쌰으쌰하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창업들을 했을 때 같이 홍보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는 또 공연도 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이제 청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촌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는데요. 횡성 청년 모임과 귀촌 클럽까지 지역 청년들과의 인연은 부부에게 더없이 값진 자산입니다. 사실은 저는 횡성에 정말 귀촌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청년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제 횡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너무 좋죠. 저는 서울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지원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횡성에서도 청년 사업을 기획했는데요. 청년 소모임과 청년 아지트 공간 사업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해가 져도 끝나지 않았으니 횡성군 기념 행사가 코앞이라 연습에 매진하는 날, 바쁜 아내를 대신해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을 찾았습니다. 대표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원래 여기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인데 사실 이번 주에 여기가 횡성은 3.1절의 만세운동을 하지 않고 4월 1일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4.1절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아내가 없으면 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타러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 준비하러 오셨구나.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친구 동생이 한다고 친구도 같이 들어간다 했는데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짱. 따봉. 쌍따봉. 근데 노래하는 거 재밌어요? 네. 합창단 활동하는 건요? 어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우리 친구는 합창단 활동하면서 뭐가 좋아요?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생겨서 너무 좋고 같이 합창단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진짜요? 우리 친구는 혹시 합창단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일단은 노래 실력이 확 바뀌었어요. 합창단 가고 싶은 날만 생각하면서 완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방학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 정도야? 네. 너무 좋은가 보다.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르신 둔내 합창단까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고향도 아니신데 지역에 대한 애정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횡성의 또 고민이 또 그거였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즐겁게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고민과 제 생각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여기를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진짜 앞으로도 쭉 횡성을 들썩이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최종 목표나 포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7월에 강릉에서 이제 세계 합창대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연습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상을 받고 이러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횡성군을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또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또 그런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횡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해서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귀촌의 터잡고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 부부. 앞으로 지역에서 부부의 하모니가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3월 식목일을 앞두고 강릉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나무 나눔 행사.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에 나왔어요. 4시. 새벽 4시요? 새벽 4시. 그러면 아무도 없었어. 내가 새벽 4시 왔습니다. 아무도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일찍 나와서 그러니까 심으면 좋잖아. 열매 따먹고. 만참 두릅부터 감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묘목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나무가 있었으니 이름도 생소한 마가목입니다. 아니, 이거 마가목은 뭔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 보실 건데 크시면 아마 큰 나무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마가목은 약용으로 쓰는 게 있는데 나중에 꽃도 이쁘고 나중에 이제 열매 같은 경우에는 그 채취해서 약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시는 분들은 어디다 키우면 이렇게 좀 좋을까요? 마가목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 다 잘 자라는데요. 좀 따뜻한 걸 좋아해서 그냥 낮은 산지나 아니면 밭에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키우면 몇 년 정도 있으면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5년 정도는 있어야지 좀 크고요. 저 효능이 있으려면 10년까지 좀 키우셔야 돼요. 좀 많이 관심 갖고 주셔야 됩니다. 행사장 한쪽에선 멋지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강릉 그린실버 악단입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강릉시 최대한 식목 행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동참해 줘야죠. 시민들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이제 가요, 행진곡, 또 이제 뭐 팝송 그런 것들. 오늘 멋진 연주 기대할게요.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행렬. 사실 이날은 식목일 만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사실 세계 살림의 날입니다. 세계 살림의 날은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후변화로 살림이 파괴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세계의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나무 심기 행사도 하고요. 나무 나누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나무는 19,500여 그루. 그중 키우기 쉽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실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6, 7년 정도 자라야 열매가 달리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추종 같은 경우는 뭐 한 1, 2년만 돼도 이렇게 호두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과실이 빨리 열리는 그 유실수 위주로 고르신 건가요? 유실수가 아무래도 뭐 꽃도 피고 나무도 뭐 푸르게 자라고 열매도 따드실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선호하고요. 그래서 유실수 위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몇 개까지 가져가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아주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해서 못 가져가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눈길을 사로잡는 또 다른 주인공 발견. 언뜻 보기엔 나무는 아닌 것 같고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우리 살림조합에서는 송로버섯 톱대 재배 품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항목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야는 전부 나무입니다만 이것은 물로 재배를 해서 나중에 그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PR도 해서 앞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대형 고무대야까지 등장했는데요.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이게 뭔가요? 보습제예요, 보습제. 보습제? 아쿠아킵이라 그래가지고 묘목 뿌리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왜 준비하신 거예요? 묘목 여기다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 뿌리 마르지 말라고 여기다 적셔가지고 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도 새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 싱그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나무 나눠주는 날이 아니에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공기정화 식물 해가지고 땅이 없으시면 심을 데가 없으니까 나눠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00분 선착순으로 이건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분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게 종류가 뭔가요? 테이블 야자, 칼랑코의 스파트 필름. 시민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흥겨운 연주가 이어지고 드디어 나무 나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손 가득 원하는 나무를 받아갑니다. 무슨 나무 받으셨어요? 대리. 대리고. 무슨 나무나.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가져왔어. 뭐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 뭐 받아가시는 거예요? 호두나무. 호두나무. 예. 요 딴 건 안 가져가고 호두나무만 받았어요. 왜요? 호두만 따먹으려고. 호두나무 있어가지고. 많이 받으셨어요? 예. 2개. 두 개나 받으셨어요? 사시사철 푸른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그런데 이 소나무를 그냥 지나치네요. 소나무 안 팔래. 소나무 안 팔래. 안 가지 마세요. 소나무는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경수 위주로 그 시민분들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야, 소나무 키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키우기 힘들어. 가져가기 싫어. 그래도 하나 받아가세요. 아버님, 소나무는 왜 받아가세요? 소나무 왜 받아가냐면 우리 그저 산소가에 심어가지고 우리 조상을 자랑시키려고. 저랑 조상 자랑시키려고. 길게 늘어선 줄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운데요. 나무를 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는 동안 마르지 말라고. 그런 의미였구나. 네네. 어우, 나무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심으려고서나 나무 가지러 왔죠. 그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받. 기분 좋죠?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연일 계속되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더욱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인 나무. 많은 이들에게 나눠준 어린 묘목들이 자라 푸른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잘 가꾸고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 그래, 좋다. 어쩔래?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예쁘다고. 내 눈엔 너무 예쁘단 말이야. 지진이네도 떨어져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아니, 올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내가 계속 땡길게. 아무 문제. 아쉬운 마음으로 나선 봄나들이 과연 벚꽃이 남아있을까요? 벚꽃이 지금 다 끝났지. 지금 벚꽃이 어딨다 그래요. 지금 비 와가지고 다 내려갔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벚꽃이지. 절 보면 되지. 뭘 굳이 벚꽃을 보러 가요? 할미꽃이네 할미꽃. 에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 벚꽃이 짠! 저기 있다. 벚꽃 피었네, 저기. 춘천에서 가장 늦게까지 벚꽃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북산면 북일이 벚꽃길입니다. 벚꽃 흩날리는 것 좀 봐. 로맨틱해. 여기 벚꽃이 흩날리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버님?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무슨 노래? 벚꽃비가 내려와. 오늘 제가 북일이 아이유네요, 제가. 근데 벚꽃이 지금 조금 져가는 단계인데 네. 그래도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고요. 기는 단계지만은 그래도 봄은 아름답다. 감성 있으시다. 네. 벚꽃이 예쁘세요? 사모님이 이쁘세요? 물론 벚꽃이 이쁘지.
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정말 그 좋은 날입니다. 어머님은 벌써 가시는데? 뭐 가는 사람은 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갑자기 쿨레 진동하는 거 뭐죠? 아이 여보 방송이잖아 방송. 아이 미안해. 벚꽃길로 유명한 이곳에선 북산면 6개 마을이 함께 만드는 정겨운 마을 축제도 열렸는데요. 꽃 구경도 즐기고 맛깔나는 잔치도 즐기고 즐거움이 2배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벚꽃 축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우리 북산면에 북일이 벚꽃이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이 아름아름 다녀가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축제를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2회 3회 계속해서 내년에는 꽃도 좋고 손님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벚꽃 엔딩이 늦게 찾아오는 또 다른 명소 춘천댐 앞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인데요. 여기 근데 민간인이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저희가 일부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분들이 좀 즐기시고 또 지역사회에 좀 저희가 공헌하고자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거 좀 출근을 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출근하는 길이 벚꽃이 쭉 나와져 있어서 네. 영화 속에 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좀 환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분도 좋아지고요. 근데 막상 도착을 하면 사무실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네. 왜 갑자기 사회생활 하세요? 시간 벚꽃 뮤직 방송국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DJ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또 해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특별히 개방 기간에 맞춰 정호의 희망곡 호디도 한수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방문객들의 신청곡을 틀어주는 벚꽃길 라디오 덕분에 올 봄 마지막 벚꽃놀이가 더욱 로맨틱해졌네요. 더불어 꽃빛 속에서 함께 즐기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멋진 콘서트까지 꽃도 아름답지만 꽃만큼 사람도 아름다운 봄의 축제 현장입니다. 저기 뭐가 있어요? 인생 한 컷 포토 이벤트? 어머 여기 사진도 뭘 찍어주나 봐요. 벚꽃 행사를 맞이해서 저희 그 한강수력 본부에서 이 오신 그 방청객들한테 인생에 남을 만한 사진 한 컷을 찍어드리는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사진은 영원하다. 간직하고 싶은 이 순간 인생샷은 필수겠죠. 사진 찍어준다는 이야기에 부랴부랴 꽃단장 들어가는 어머니들. 아유 예뻐요 예뻐. 봄판이 이뻐가지고 괜찮아요 어머님들. 그건 사실인데요. 우리는 원래 예쁜 사람들. 예, 좀 붙으시던지. 그렇죠. 좀 붙으시고 안 보이게. 자, 다 같이 스마일. 찍은 사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주는 센스. 사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님들.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 와, 다들 소녀가 따로 없네요. 찍어봤는데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으세요? 저예요.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오늘 이렇게 꽃 보러 오셨는데 좀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꽃이 살짝 아쉽긴 해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꽃보다 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바빠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나와가지고 뭐 마음껏 이렇게 벚꽃도 보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봄 모두 행복하세요. 벚꽃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봄꽃이 벚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쁜 꽃들도 보러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꽃 구경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꽃의 성지 강원도립 화목원. 와 여기 꽃이 엄청 많아요. 이거 튤립 아니에요 튤립? 와 색깔 너무 쨍하니 예뻐요. 봄에는 봄꽃, 여름엔 여름꽃, 가을엔 가을꽃이 피는 곳. 요즘 화목원은 봄꽃으로 사방이 알록달록합니다. 가는 벚꽃이 아쉬워서 왔는데 정말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벚꽃이 조금 지고 있지만 네네. 보시는 것처럼 튤립이라든가 아니면 생강, 그다음에 목련, 산수유 등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에 하나둘 순차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다채로운 봄꽃들. 벚꽃만 꽃인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나 예쁜 꽃들이 산과 들에 가득하다고요. 식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솟구치는 계절입니다.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뭔가 지금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봄꽃 허브식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게임을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은 네. 하지만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한 판에 허브 한 뿌리 몰고 가세요. 화분 아저씨를 가뿐히 물리치고 반려식물을 분양받는 아이들. 얘들아, 동생처럼 예쁘게 키워야 한다. 물론 모두에게 운이 따라주진 않는데요. 가위바위보. 아니야, 미안해, 이겨서. 이게 바로 찬란한 슬픔의 봄인가요? 괜찮아요. 식물을 사랑하면 모두 식집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춘천은 봄, 가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느껴지고요. 꽃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런 행사로 인해서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아쉬운 계절. 하지만 봄은 사계절의 시작이고 우리의 행복도 이제 시작입니다. 화려하게 꽃피운 만큼 행복의 결실도 가득 맺는 한 해 되세요. 대전에서 활동하는 중견 조각가들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2명의 예술가가 돌, 철, 흙을 비롯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현대 조각의 흐름을 엿보는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전시 공간 안에서 하나의 퍼즐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조각 특별전. 지금 만나봅니다. 집안이 밋밋하거나 허전할 때 벽에 조각 하나, 그림 하나를 걸어두면 정말 멋진 아트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림을 하나 걸어뒀거든요.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공간에 대한 예술, 조각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부는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궁금한데 한번 둘러보러 갈까요?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봄마다 현대미술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대전 조각가들의 특별전을 마련했는데요. 총 12명의 중견 조각가가 참여해 18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이지만 자연과 인간의 삶이란 주제로 연결돼 있죠. 이번 전시는 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고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 조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체들이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본연의 전통 조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조각이라는 그 본질적인 개념을 좀 찾아가는 그 전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을 넘어선 입체의 아름다움, 조각. 12명의 작가마다 개성과 조형미가 넘칩니다. 때로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때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정제되고 아름다운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작품. 직선과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테라코타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아까 들어올 때도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색감도 알록달록 다채롭고 약간 느낌이 트렌디한 느낌까지도 들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라코타 형식으로 그 제작된 작품인데요. 보통 이 작가는 이 작품들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이 인간이에요. 그 자연물에서 얻어지는 흙하고 돌하고 새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재도 인간하고 자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 김서구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을 소재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색감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이런 건 아마 인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람들마다 그 느끼는 그 감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한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그 감정선을 어떤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색깔로 다양하게 화려하거나 또 어쩔 때는 좀 조용하고 그렇게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뒤와 좌우 공간을 넘나들며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체와 생명의 근원을 다양하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직선은 조금 이제 딱딱한 구조, 그리고 곡선은 되게 부드러운 그 구조인데 이 작가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선을 직선과 곡선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무려 나가면서 사람이 지금 느끼는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감정선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 떠오르는 이 작품, 박찬걸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조각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딱 작품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신화더라고요. 근데 회화에서 봤던 느낌과는 또 다르게 입체잖아요. 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평면 회화에서 봤었던 뭐 보티첼리, 비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3차원 형식으로 이끌어내면서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체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리석을 너무 이렇게 곱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조형성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3D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물들을 이제 층층이 이렇게 좀 나눕니다. 그래서 철판 그리고 비움, 철판 비움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꽉 채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 비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환상, 일루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명화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대중매체의 유명 아이콘을 재구성했는데요. 작품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나누어지고 채워지는 형태가 계속 달라지는 효과도 연출했습니다. 물에 비친 물그림자를 작품으로 연결한 임종찬 작가. 최근 일루전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의 파장에 따라 일그러지고 굴절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이면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섬세하게 조각해 철학적인 조형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뭔가 세포 분열 같기도 하고요. 뭔가 생명체가 막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작가는 어떤 걸 좀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그 자신이 봐왔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물의 어떤 그 줄기라든가 뿌리 같은 것들을 그 표현을 했고요.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마치 막 그 세포가 분열하듯이 생명이 막 이렇게 커가듯이 그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막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작품으로 이제 어떻게 그 승화시킬까 제작을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흰색 대리석, 그 생명의 그 순수한 그 색깔을 표현한 흰색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 곡선을 따라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노재석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편에서 조각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한국 화단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노재석 작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작가님 작품 다 보고 오는 길이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확실히 작업실 오니까 작품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작가님 소재가 돌이잖아요. 네. 재료도 좀 어렵게 구하시고 만드는 과정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돌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돌, 나무, 그 다음에 또 이런 흙,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자연에서 나오는 소재들인데 작품을 끝냈을 경우에 그 느낌이 아무래도 다른 소재보다는
감동을 주는 소재이고 묵직한 소재이기도 하고 또 조각 표현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저는 돌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재석 작가. 선과 면을 결합하기를 수차례 새로운 시공간을 탄생시킵니다. 자연 속에서 모든 느꼈던 저의 마음이 제 작품 속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하나에 저에게 담겨진 이미지, 그 조형적 이미지를 저는 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그 속에서 저 나름대로의 조형적 감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노재석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사유 공간이 결국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세계는 자연 속에 숨겨진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작업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돌 플러스 이 자연 속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설치 쪽으로 좀 작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고요. 자연이 주는 감동 속에서 제가 표현하는 작품의 소재가 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고뇌, 또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자신만의 색채와 방법으로 표현한 조각 작품들. 대전 현대조각의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대전을 대표하는 12명의 작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조각, 공간, 퍼즐전 감상해봤는데요. 확실히 평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입체만의 아름다움, 조형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전시립미술관 꼭 오셔서 형태, 색감, 명암, 이 조각만이 줄 수 있는 매력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조각 작품들이 공간과 퍼즐로 완성되는 조각, 공간, 퍼즐 특별전. 올봄 대전 대표 조각가들이 풀어놓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나보세요.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대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맨몸으로 대피해야 했고 달아날 수 없는 가옥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봄철 산불, 무자비한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최초 발화지는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민가를 덮쳤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의 모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지금 차를 다 막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는데. 한 치 앞도 식별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달리는 도로 위까지 불길이 번져온 상황. 지금 어떤 상황? 안현도 쪽으로 이제 쭉 넘어가서 바닷가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바닷가까지 다 넘었어요. 난곡동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미 경포바다 앞까지 번져갔습니다. 화마가 지나온 길을 따라 이미 가옥은 여러 채 집어삼켜졌고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쉼터에까지 불길이 휩쓸고 있는 상황. 오가는 차 없는 도로에는 진화를 위한 인력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집은 전화 안 받고 한 집이 전화 받는데 대비했다고 그래.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래. 조심하라고. 이게 한번 비니까 조심하라고. 민가 근처까지 내려온 불은 금방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대원들에 의해 제압되는 불길에 마음을 쓸어넘기는 것도 잠시. 다른 곳에서는 다급한 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주민이세요? 여기 지금 어떤 주인이 여기 수박하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 계시라고. 무시무시한 산불에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락에서 나름 대피를 해보지만 잔인한 화마를 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숙박시설들이 모여있는 인근의 산불 현장. 강풍을 타고 몰아닥치는 산불을 어찌해 볼 새도 없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그나마 한숨 돌리는 주민과 겨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날라와가지고 저는 모서리에 딱 붙으니까 이런 데크 같은 데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이 돼서 그래서 지금 뭘 달고 이렇게 사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저쪽 2층 저쪽 안을 다 탔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매일은 나는 불을 해놓는다고. 그 집이 좀 지게도에 타서 여기 지금 현재. 난 놀래가지고 벌벌 떨리고. 주민이 화마를 피하는 사이 또 다른 숙박시설은 이미 불길에 삼켜진 뒤였습니다. 옮겨 붙은 불에 순식간에 전소된지 뜨겁게 타오르는 열기가 진화대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방어 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화를 해봐도 이미 새를 피운 파마의 기세를 꺾기는 역부족입니다. 한옥의 일반 펜션까지 2개의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사는 집으로 지키려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뭐 급하면 이제 대피해. 일단 최대한 지켜보고. 하늘은 온통 뿌연 잿빛입니다. 바람마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 불길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처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나서보지만 점점 커져가는 불길 속에서 거친 산세를 헤쳐가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청 공무원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화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합니다. 무슨 상황이죠? 안에 창고에서 연기가 나서 보니까 안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상황. 건물 안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인력의 투입으로 불길은 잡혔으나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임시로 마련한 대피소를 찾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온 이재민들은 구호 물품에 겨우 의존한 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몸은 대피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피한 이재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같은 회원집이 탄다 그러더라고.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 어디 남의 일인지만 알고 옛날에 뭐 어른들 얘기가 뭐 애기 데리고 나오는 게 베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 들어도 그게 딱 내 코 닿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평온한 오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봄철 산불.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